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성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BMW M2입니다. M모델 가운데는 가장 작은 차량이긴 하죠. 하지만 운전의 재미만큼은 정말 확실히 보장해주는 차량이 이 M2가 아닌가 싶은데요. 작은 차체, 이 경량의 차체를 통해서 사실 근데 경량은 아닙니다. 이제는 상당히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 그리고 날렵한 핸들링, 동력 성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의 재미에 정말 충실한 차량이 BMW M2라고 생각되고요. M3와 M4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M3가 요 위치, 지금의 현재의 M2가 차지하는 이 포지션을 차지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M2가 작지만 짜릿한 즐거움을 M모델 라인업의 막내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M2의 디자인, 특히나 이제 성능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차량이 이 M2가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됐을 때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좀 많았죠.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M240i라고 불리는 이 시리즈의 좀 고성능 모델도 있죠. 하지만 M2보다는 하위 모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240i가 기존의 이 시리즈의 BMW의 최신 디자인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좀 반영하고 있다면 M2는 흡사 BMW가 80년대에 보여줬던 그런 클래식한 BMW M 모델들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반영한 가장 좀 극적인 부분이 이 전면부 그릴의 형상인데요. 보통 이 그릴의 주변에 이제 크롬 몰딩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컬러의 몰딩들이 이렇게 덧대어지는 형상, BMW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M2의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가변 셔터가 따로 마련되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가변식 셔터를 통해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공격성을 높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M2는 오로지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주행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 그래서 가변 셔터 이런 거 없이 이제 위아래에 아주 큰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오로지 달리기 위한 이러한 차량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가림막도 없습니다. 망 같은 것도 따로 없어서 지금 안쪽에 보면은 좀 먼지들이 많이 좀, 그리고 작은 돌덩이들도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M2만이 가지는 좀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BMW가 좀 많이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독특한 이 주간주행 등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들도 특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M2의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과거의 BMW 고성능 모델들을 오마주한 듯한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장점이 또 되는 것 같고요. 자, 휠 사이즈는 앞쪽이 19인치, 뒤쪽이 20인치 휠로 각각 휠의 사이즈가 틀립니다. 거기다 편평비가 전륜만 해도 275거든요. 이러한 큰 휠을 좀 감싸 안기 위해서 차량의 착폭도 일반적인 이 시리즈보다는 이 팬더 부분이 상당히 더 부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이 단순하게 공격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게 공기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디자인, 그리고 위쪽에는 카본 루프도 적용되어 있어서 이 루프의 무게를 상당히 좀 줄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매끈하게 면으로 마감된 이런 측면 디자인도 클래식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의 휠은 20인치 휠 285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슐린의 PS4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가 M2 모델에 맞게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역시나 공격적인 그리고 클래식한 모습의 이 후면부 디자인도 인상을 끄는데요. 상당히 좀 아래쪽 하단부가 좀 강조된 인상을 받게 되죠. 리어 범퍼가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4개의 배기구, 2개 쌍을 이룬 이 배기구, 거대한 배기구가 노출이 되어 있고 디퓨저 형상도 역시 굉장히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모습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쪽에는 M2 로고도 보여지고요. 스포일러는 상당히 좀 작은 형태로 그냥 스포일러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좀 더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쪽은 조금 더 단순한 디자인을 좀 채용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한 시선들이 머무는 곳에 이제 리어 램프가 딱 위치하면서 균형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을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BMW의 직렬 6기통 엔진, 인라인 엔진이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M3와 M4에도 이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출력을 낮춰서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스트럿바, 지지대가 이제 보강이 된 건데요. 차량의 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엔진룸뿐만 아니라 차량 하부에도 이러한 지지대들이 좀 추가가 되면서 차량의 전체적인 강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뭐 도어 역시 그냥 클래식한 모습, 특히나 이쪽에 보면은 BMW M 브랜드의 이런 색상들이 조합된 조명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또 조명으로도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M2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 시트는 BMW 센터색 시트가 마련되고 있고요. 어깨라든지 허리 부분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도드라져 있는 스포츠 시트이기도 합니다. 또 종아리 부분도, 허벅지 부분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어서요. 자신의 시트 포지션에 맞게 조절이 상당히 좀 용이한 시트이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착자감이 좋은 시트이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 안쪽에는 M2 로고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시트의 앞뒤 위치 조절이 상당히 좀 길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키가 큰 분들도 이 차량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에는 두 가지의 M모드 선택 버튼들이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은 앞차와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차선 이탈 경보 기능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M 로고와 함께 스티어링 휠 버튼, 거기다가 M2는 이렇게 카본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는 스포츠 휠, 스티어링 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스티치도 꼼꼼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은 M 전용 디지털 계기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주행 모드를 지금처럼 일반적인 로드 모드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RPM 회전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왼쪽에는 주행과 관련된 설정들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보가 좀 자세하게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랩타임 정보, 뭐 주행 데이터, 뭐 경로 안내, 뭐 지도 화면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할 때 상당히 좀 대화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운전하기가 편했는데요.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들의 형태, 이런 것들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 역시 M 모델만의 이러한 주행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엔진의 세팅, 그 다음에 차체 서스펜션의 세팅, 스티어링, 브레이크의 세팅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드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정보들도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360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갈수록 정말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 속도 전환이라든지 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앞쪽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A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도 이제 M 로고가 적혀 있는 기어 노브가 볼 수 있는데요. 또 세부적으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행 모드 바꾸는 버튼, 그다음 배기 사운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의 버튼도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그렁대는 이 배기 사운드를 느끼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 누르고 주행하시면 되겠고요. 암레스트 아래쪽 공간은 여기 C타입의 포트가 하나가 또 마련되어 있네요. 충전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실내 디자인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뭐 3시리즈 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모델인 만큼 이렇게 카본 소재들이 더해져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실내에서 뭐 대단히 뭐 고급감이 좋은 이러한 소재들이 적용됐다는 느낌은 좀 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스포츠 M 브랜드만의 이러한 스포티한 감각을 잘 보여주는 요소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뭐 2열 공간이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한번 공간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당기게 되면 전동으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시트가 다시 뒤로 물러지고 있는데,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상태에서는 좀 무릎에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키가 170이니까요. 한 170대는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앉아서 이동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이상 좀 키가 큰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머리 공간도 저는 지금 딱 맞거든요. 지금 손바닥이 살짝 들어갈 정도의 이런 두께가 좀 남아 있는데, 살짝 머리 라인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룸 공간도 제법 잘 확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2열 쪽에 이게 글라스도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개방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급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풍구도 조절할 수 있는 개별적인 메뉴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뭐 후륜 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긴 터널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는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보면은
스키스루를 활용할 수 있는 시트 구성도 볼 수가 있겠죠. 시트는 뭐 4대 2대 4로 홀딩이 가능하고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렁크 쪽에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또 접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BMW M2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차를 받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타는 순간 종종 아찔한 짜릿한 이런 경험을 느끼게 합니다. 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뒷바퀴가 살짝살짝 흐르면서 이 컨트롤하는 재미까지도 함께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좀 곡선 주로를 돌아 나갈 때의 움직임, 와, 네, 지금 방금처럼 이제 곡선 주로를 빠르게 조금 벗어날 때도 사실 뭐 차량이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펀치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예리한,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 아마 가장 예리한 이런 세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 이 스티어링 휠 세팅을 컴포트 모드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드들이 다 지금 뭐 일상 주행에 좀 최적화된 모드로 좀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이 상태인데도 굉장히 예리한 이런 코너링이라든지 압도적인 가속력,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만의 매력,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부분은 바로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컴포트로 지금 놓고 있는 상태인데도 차량이 거의 스티어링 휠이 조향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지금 각도가 좀 변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한 단계 좀 높여서, 제가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는 M1, M2 이 두 가지 세팅을 이제 원터치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능에서 좀 구성을 통해서 운전자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M1은 약간 좀 스포티한 설정, 가장 스포티한 설정, DSC는 항상 켜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M2는 조금 편안한 주행을 위한 세팅으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M1으로 좀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요, 네, 가속할 때 반응 리스폰스 자체가 뭐 전혀 다른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빠른 가속력, 압도적인 가속력, 그리고 예리한 코너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제 세팅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꾸다 보면은 이거 제가 스티어링 휠을 조향하는 게 조금 겁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예리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아까 컴포트보다도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더 정말 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게 돌리려고 하는 방향보다 더 빨리 차가 돌아나간다는 느낌, 이런 기분까지도 느끼게 하거든요. 그만큼 더 예리한 조향을 원하신다면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은 정말 짜릿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라기보다는 이 날카로운 조향에서 느껴지는, 뭔가 차가 지금 내 엉덩이와 등이 완전히 차에 딱 고정돼서 조향하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일체감, 이런 것들이 더 좀 짜릿한 경험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출력은 460마력입니다. 사실 차량의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1.7톤은 좀 넘는 수치인데요. 과거에 뭐 가장 작은 M 모델들은 이보다 더 가볍긴 했지만, 요즘은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졌잖아요. 단순하게 아날로그 계기판보다는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 창이 마련된 실내도 있겠고, 또 차량의 강성 보강을 위한 구조재가 덧대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차량이 무겁다는 느낌 전혀 들지가 않네요. 손끝에서 예리하게 움직이는 이 차량의 거동 자체가 전혀 뭐 이 무거워진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정말 가볍게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시승했던 뭐 고성능의 전기차라든지 고성능 슈퍼카 같은 차량들보다 오히려 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점이 뭐 차량의 움직임이, 필요 없는 움직임이 많아서 라기보다는 정말 운전에 집중을 해야 오롯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차량의 움직임이 정말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런 짜릿한 경험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BMW M2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지금 가장 고출력을 발휘하는 상태이고요. 서스펜션 세팅도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플러스긴 하지만 뭐 일반적인 가장 노멀 모드의 서스펜션 상태나 스포츠 플러스 상태나 그렇게 큰 격차가 사실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일상 주행이 어느 정도 좀 원활한 수준까지 좀 세팅을 좀 단단하게 변화는 주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함까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가속을 해보면 엔진 리스폰스 자체가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엔진 리스폰스를 스포츠 플러스로 놓은 상태에서 엔진의 이러한 리스폰스 반응은 정말 굉장하다는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네요. 사실 이것을 일상적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피셔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가속 페달의 조작에 따라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살살 눌러서 컨트롤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단들처럼 주행을 해 나가고 엔진 회전수도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살살 밟는 한 요 정도 지금 뭐 대략 어림 잡아서 한 2cm 정도 1cm 정도 이렇게 가속 페달 밟는 상황에서는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단 1cm만 밟아도 엔진 회전수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이런 M2 같은 차량들은 일상 영역에서의 즐거움과 트랙 주행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같이 추구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는 정말 옛날에는 이 M을 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운전자의 드라이빙 스킬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차량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통해서 잘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또 즐길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죠. 요즘에는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이 가상의 사운드를 통해서 특히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상 사운드를 정말 잘 활용해서 전기차이지만 내연기관 차량을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을 모르는 듯한 사운드를 이렇게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성은 정말 이런 실제 내연기관 차량이 만들어내는 이 사운드 그리고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은 엔진 사운드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쉽게 따라할 수가 없고 운전자에게 주는 감동 자체 이 감흥 자체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또 M2를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서킷에 뛰어들 수 있는 주행 성능을 갖추면서도 일상에서도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 BMW M2 가격은 8,990만원입니다.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지금 국산에서 판매되고 있는 M2의 가격이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좋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옵션으로 좀 구성된 이 M2가 거의 1억 원을 넘거든요. 국내 판매되고 있는 M2는 가격을 굉장히 좀 잘 받아와서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아쉬운 소식은 이 M2가 마지막 내연기관 차량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동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약간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고성능 모델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된 부분,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BMW XM이 있었죠.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능을 즐겨야 하지만 또 효율성까지 그리고 한격하게 생각해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내연기관 모델이라는 사실이 정말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M2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런 주행의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